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침 6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오래된 빌라 2층. 박순철 72세 씨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잠이 없어진 건 퇴직하고 나서부터였다. 33년간 다녔던 공장 기계 소리 대신 이제 귓가에 들리는 건 낡은 벽시계 소리와 아내의 얕은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소파를 반쯤 물들이고 있었다. 순철 씨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내려놓았다. 뭔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다. 아니,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내 김명숙 68세 씨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부엌으로 나왔다. 두 사람의 아침은 늘 조용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말없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는 꼭 해야 할 말만 남았다. 오늘 날씨 어때요? 흐리대. 그래요. 세 문장이 전부였다.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지 2년이 지났다. 명숙 씨는 아이들이 떠난 빈 방을 여전히 열지 못했다. 방문 앞에 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는 일이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두 사람은 서로의 옆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게 뭐야, 여기 있었네. 명숙 씨가 낡은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 손을 멈췄다. 손 안에 든 것은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1983년 봄 제주도. 28배 명숙 씨와 32살의 순철 씨가 성산 일출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명숙 씨는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 들여다봤다.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언제였더라. 저 표정이 진짜 내 표정인가. 순철 씨는 사진 속에서 수줍게 옆을 보고 있었다. 아직 사진 찍는 것도 어색하던 시절의 얼굴.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온 명숙 씨가 말했다. 여보, 이 사진 기억해요? 순철 씨는 돋보기를 집어들고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낮게 웃음소리를 냈다. 야, 나 머리카락 있었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사진 한 장을 가운데에 놓고 이야기를 했다. 신혼여행도 아니었다. 결혼 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둘이서만 떠났던 여행이었다.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민박을 예약했고 버스를 3번 갈아탔고 귤을 한 봉지 사서 나눠 먹으며 해안도로를 걸었다. 그때 내가 발목을 삐었잖아요. 당신이 날 업고 숙소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랬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당신. 웃기도 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명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거기 다시 가고 싶다. 그 말을 꺼내는데 45년이 걸렸다. 우리 제주도 한 번 더 가볼까요? 순철 씨는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잠을 청하면서 자꾸만 그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줍게 옆을 보던 32살의 자신, 귤을 쪼개 내밀던 28배 아내. 그때 우리는 가난했고 피곤했고 앞날이 불안했다. 그런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왜 웃지 못하는 걸까? 사흘 뒤 순철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명수가 제주도 가자. 명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정말요? 응, 가자.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겠어.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알리면 말릴 게 뻔하니까. 큰아들은 비행기 타시면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할 거고, 작은 아들은 제주도 가서 뭘 하실 거예요? 할 게 뻔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둘만의 비밀처럼 준비를 시작했다. 명숙 씨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느렸고 화면이 자꾸 넘어갔다. 순철 씨는 안경을 올려 쓰고 비행기 좌석 배치도를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보며 이건 어디야? 여기가 더 싸네하며 1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오랜만에 함께한 첫 번째 일이었다. 출발날 아침 명숙 씨는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나서다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느낌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했다가 깨달았다. 설렘이었다. 공항에서부터 삐걱거렸다. 체크인이 어디 있어요? 순철 씨가 안내판을 올려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키오스크 앞에 선 두 사람은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다. 뒤에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순철 씨의 손이 긴장으로 굳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순철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뭐 이런 것도 못하냐 싶어서 창피하더라.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제주에 도착했다. 바람이 샜다. 명숙 씨가 걸음을 옮기는데 무릎이 뻐근했다. 오래 걷는 건 무리였다. 순철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명숙 씨는 내색하지 않으려 속으로 참았다. 숙소는 낡은 게스트하우스였다. 예약할 때는 몰랐는데 2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순철 씨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자마자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그냥 집에 올까요? 명숙 씨가 조용히 물었다. 반쯤은 진심이었다. 순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밥이나 먹자.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고등어구이 백반 2그릇. 말없이 먹는데 밥이 맛있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이유도 없이. 왜 웃어요? 모르겠어. 그냥. 어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안에 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사실 무릎도 아팠고 계단도 많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가기로 했다. 40년 전 그 자리에 다시 서보고 싶었다. 입구에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순철 씨가 앞서고 명숙 씨가 뒤따랐다. 중간쯤에서 명숙 씨가 멈춰섰다. 잠깐만요. 숨이 찼다. 다리도 떨렸다. 순철 씨가 돌아와 명숙 씨 옆에 섰다. 우리 여기서 그냥 경치 보면 어때? 정상까지 못 가도요? 못 가도 상관없어. 여기도 경치 좋은데 뭐. 두 사람은 계단 옆 난간에 나란히 기댔다. 아래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멀리 바다가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명숙 씨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한참 있다가 순철 씨가 말했다. 그때 우리 여기까지 올라갔었지? 네. 숨도 안 찼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그 말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말이었다. 여기까지 왔다. 45년을 버티고 싸우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장례도 치르고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말 못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등으로 가만히 닦았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두 사람은 그 그냥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만났다. 상대방의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는 것을. 셋째 날 밤이었다. 순철 씨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식은땀이 났다. 명숙 씨가 손을 잡아보니 손이 차가웠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순철 씨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이런 증상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그랬는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늙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명숙 씨는 즉시 119에 전화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심각한 건 아니었다. 부정맥 증상이었고 피로와 긴장이 원인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숙소방에 들어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명숙 씨가 먼저 말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픈 거. 말해서 뭐해? 말해야지.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순철 씨는 대답이 없었다. 명숙 씨는 조용히 계속했다. 나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 손이 차가운데 얼굴이 하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나. 순철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는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 담겨 있었다. 말없이 버텨서 미안해. 혼자 참아서 미안해. 내가 외로운 걸 알면서 모른 척해서 미안해. 명숙 씨가 순철 씨의 손을 잡았다. 순철 씨도 그 손을 꼭 쥐었다. 두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명숙 씨는 창밖을 봤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주도가 있을 것이다. 성산 일출봉이 있고 고등어 백반을 먹었던 작은 식당이 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있던 계단 난간이 있을 것이다. 순철 씨는 옆 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건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명숙 씨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봤다. 주름이 많아졌다. 머리가 다 하얘졌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다.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해서 명숙 씨는 조금 놀랐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똑같은 집인데 뭔가 달랐다. 아니,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짐을 풀고 나서 명숙 씨가 부엌에 갔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없었다. 순철 씨가 들어왔다. 뭐 먹을까? 없네요. 그냥 라면 끓일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라면을 끓였다. 순철 씨가 물을 올리는 동안 명숙 씨가 스프를 뜯었다. 작은 부엌이 좁아서 어깨가 닿았다. 아무도 비켜서지 않았다. 라면 한 그릇씩 들고 밥상에 앉아 먹는데 명숙 씨가 불쑥 말했다. 다음엔 어디 갈까요? 순철 씨가 면을 씹다가 고개를 들었다. 다음이 있어? 있으면 안 돼요? 순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강원도. 거기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아직 있나 몰라. 명숙 씨가 웃었다. 찾아봐요, 우리.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의 아침이 달라졌다. 여전히 새벽에 눈이 일찍 떠졌지만 이제 순철 씨는 거실에 나와 스마트폰으로 여행 블로그를 뒤졌다. 명숙 씨는 밥을 지으면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아이들한테는 제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간직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순철 씨가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아들이 오래전 생일 선물로 사준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나도 몰라요. 같이 배워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유튜브를 켜서 카메라 사용법 강의를 찾아봤다. 30분짜리 영상을 중간에 멈추고 되감고 또 멈추면서 1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순철 씨가 카메라를 들고 명숙 씨가 벤치에 앉았다. 웃어봐. 뭘 웃어요, 갑자기. 그냥 웃어봐. 명숙 씨가 피식 웃었다. 순철 씨가 셔터를 눌렀다. 나중에 사진을 확인했는데 흔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또 웃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순철 씨가 말했다. 우리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둘이 찍은 사진이. 그러게요. 애들 사진만 있지. 앞으로는 많이 찍자. 명숙 씨는 그 말이 좋았다. 앞으로라는 말이 있었다. 두 사람에게 앞으로가 있다는 말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은 예순이 넘어도 일흔이 넘어도 끝나지 않는다.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첫 줄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것으로 충분히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